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시간, 기회, 관계가 서서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장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오히려 깊어지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60대에 접어들면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건강과 열정을 잃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반대로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보내며 마치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재능도 아니고 특별한 기회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습관과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삶을 눈부시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조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언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각 조언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1년, 아니 남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끝까지 보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할까?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언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넘으면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배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몇 년 후에는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삶의 목표가 생겼으며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불편함을 줄이려고 시작했지만 점차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면 이런 경직됨을 피하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관심 있는 분야를 좁혀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운 것을 바로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식이 빠르게 자기 것이 됩니다. 결국 배움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세는 대신 성장의 단계를 셉니다.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 한 권, 강의 하나, 새로운 취미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언 두 번째, 관계를 망치는 말 습관을 버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수많은 대화와 표정,
눈빛의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좋은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나쁜 말은 단숨에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 소중해집니다. 몇십 년을 함께 해온 인연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습관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매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평소 불평이나 비난이 많은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그 나이에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조언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걸러서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라도 내가 항상 그렇지 같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처럼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말의 방향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목소리 톤과 표정 역시 말의 의미를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웃으며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만 차갑게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부나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하는 방식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같은 짧은 말도 따뜻한 표정과 함께 전하면 몇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스스로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말은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을 칼처럼 쓰느냐 아니면 다리처럼 쓰느냐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언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여러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돈이 모이면,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가 있다고 믿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그 언젠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능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혹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훨씬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길이 열리고 필요한 도움도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선순위의 혼란입니다. 당장 급한 일에 밀려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오히려 눈앞의 바쁜 일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시작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만 하다 보면
체력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안으로 당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한 줄이라도 쓰는 것,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유튜브로 기본 강의를 하나 듣는 것, 여행을 가고 싶다면 숙소를 검색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점에 무언가 작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결국 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작더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시간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됩니다. 미루지 않는 삶은 후회를 줄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후회는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회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할 걸 하고 마음속으로 몇 번 되뇌기 전에 지금 당장 한 발을 떼어 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떠오른 그 일,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조언 네 번째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가장 깊이 남는 순간들은 성취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을 종종 미룹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안부 인사, 오늘 건넬 수 있는 감사의 말,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는 가능한 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한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사람도 몇 달, 몇 년 연락하지 않으면 서로의 소식이 흐릿해지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갈등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통의 문자, 짧은 전화 통화, 잠깐의 커피 한 잔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교류는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연결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닌 삶의 필수 요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말 한마디 속에 담긴 배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보여주는 작지만 확실한 도움도 모두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기억해주는 이들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떠난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항상 제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늦게야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 함께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조언 다섯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언젠가라는 단어 속에 많은 꿈과 계획을 넣어둡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책을 써야지, 언젠가 새로운 일을 배워야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거나 왔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 대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미루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면 그 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속에서는 부담으로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그 일은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이라면 날짜를 잡고, 배움이라면 첫 강의를 신청하고, 프로젝트라면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체력과 환경의 제약 등이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 만큼 우리는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무작정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 걸음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뿐 아니라 그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뛰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생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과 같습니다. 설령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도한 기억과 경험은 후회보다 훨씬 값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해보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용기, 그것이 남은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조언 6번째, 사람을 잃지 않는 관계의 기술을 익히세요. 인생이 길어질수록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직위, 명예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마음을 쓰고 상대를 존중하며 때로는 갈등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기술은 화려한 말솜씨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무심함이 자리 잡으면 서서히 거리가 생기고 결국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안부 인사, 진심 어린 감사 표현, 필요한 순간의 도움 같은 것들이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인맥보다 오래된 인연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삶의 후반부에 진정한 지지대가 되는 것은 함께 세월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또 다른 비결은 잘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대화를 나눌 때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판단하기보다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때로는 침묵 속의 경청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거리를 지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지나친 기대와 의존이 생기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마음을 내어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가 있고 그 과정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커집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되 떠나는 인연에 대해서는 감사와 미련 없는 작별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마무리입니다. 조언 7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오래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작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요구와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면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조정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작은 선택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장점은 창의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에야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한 시간은 인생에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 때 다른 사람도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삶의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언 8번째,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쯤 운동을 쉬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를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기지개를 켜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어깨를 돌리고 커피포트를 기다리며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관절이 굳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갑작스러운 큰 운동보다 이런 생활 속 움직임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젊을 때는 늘 바쁘게 살다가 은퇴 후에는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 30분은 꼭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한 번에 1시간 걷고 내일은 쉬는 것보다 매일 20에서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움직임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며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식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굳이 시간을 내서 운동하러 나가지 않아도 몸은 계속 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날씨가 안 좋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도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벽 밀기, 발목 돌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과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움직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어깨를 한번 크게 돌려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조언 9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아이들이 독립하며 예전처럼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이때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연락에서 시작됩니다. 생일에 전화 한 통, 계절이 바뀔 때 안부 메시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한 번 연락을 놓치면 1년, 2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그 사이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나중에는 어색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 5년이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때 큰 후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연락했더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그 이후 그분은 매달 2명씩 꼭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기만 기다리면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는 대화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얘기, 날씨 얘기, 예전에 함께한 추억 얘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함께 웃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속에서 소중한 인연이 생깁니다. 관계는 꽃과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지만 조금만 관심을 주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 잘 지내시죠?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하루와 그 사람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빛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따뜻한 관계.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해집니다. 살다 보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운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안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쌓여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는 조금만 더 할 걸입니다. 건강 관리든 사람 관계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움직임과 소통으로 채운다면 내일은 분명 더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안에 꼭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활기차고 마음이 따뜻하며 관계가 풍성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